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도덕 문장입니다. 가글입니다. 전통 윤리학은요, 도덕에 대해서요, 옳고 그름을 진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있으니까 근거를 찾으려 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A어는 도덕이 참거짓이 진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의 생각이 이 문단에 이어집니다. 도덕 문장은요, A어는 분석이 아니다 라고 보았고요. 도덕 문장은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종합도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다. 다른 말로 진위가 없다. 참, 거짓, 이게 진리적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도덕에 대해서 전통 윤리학은 참, 거짓이 있다. A어는 진위가 없다고 보았고요. 도덕 문장은요, A어는 분석이 아니다. 그리고 종합도 아니다. 도덕 문장은 진위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A어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도덕 용어는요, 감정 표현과 사실 기술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덕 문장은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네요. 이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진위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기술은요, 진위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A어에 따르면요, 도덕 용어는 감정 표현과 사실 기술로 나뉩니다. 도덕 문장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도덕 용어가 상위 개념이고요. 도덕 문장은 하위 개념으로 쓰였어요. 감정 표현은 진위가 없고요. 사실 기술은 진위가 참, 거짓이 있습니다. 나글입니다. 나에서는요, 기억, 논리학자들이 A어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여기 윤리학의 특정 견해, A어의 견해죠. 대한 비판을 다룬 문단입니다. 여기에 전권 긍정식이 나왔죠. 뭡니까? P면 Q이다. P이다. 그럼 결론은 Q이다죠. 그런데 여기 P면 Q이다에서 P면은 부분으로 쓰인 것이고 여기에 P이다는 단독으로 쓰인 것이죠. P이다만요. 이 두 개가 A어에 따르면 이 두 개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P이다처럼 P이다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P면 Q이다에서 P면은 부분으로 쓰인 것이죠. 이럴 때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되면, 부분으로 쓰이면 선호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권 긍정식하고 A어가 서로 반대인 것이죠. A어가 맞으면은 전권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전권 긍정식이 맞으면은 A어의 생각이 틀린 것이죠.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다음 문단에서 행크스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전권 긍정식인데요. P면 Q이다, P이다, Q이다입니다. P면 Q이다에서 P는 부분으로 쓰인 것이고, P이다는 단독으로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쓰인 P하고 단독으로 쓰인 P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권 긍정식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죠. 이 P가 부분으로 쓰였을 때에는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선호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위가 있는 것이고요. 참가 거짓이요. P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요, 감정을, 선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결국 전권 긍정식하고 A어가 대립되는 것이죠. A어가 맞으면 전권 긍정식이 틀린 것이고, 전권 긍정식이 맞으면 A어의 생각이 틀린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맞선다는 것을, 그런 문제를 논리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크스는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라고 전권 긍정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A는 행크스의 생각입니다.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는 판단적이고요. 그리고 P이다도 차이가 없다. 판단적이다 이 말이죠. 판단적이면 참, 거짓, 진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권 긍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전권 긍정식은 타당하다. 이렇게 행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A어에 따르면요, P면 Q이다에 P는 부분으로 쓰였습니다. 이때는 감정 표현이 없으니까, 아니니까 진위가 있습니다. P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요,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진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진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Q이다라는 이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A어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크스는요. P면 Q이다에서 P가 부분으로 쓰였을 때도 판단적이고요. P이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도 판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따질 수 있고요. 이 전권 긍정식은 행크스에 따르면 타당합니다. 1번입니다.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가의 산문단에서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 예로 가의 산문단에 도둑질은 나쁘다죠.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그러니까 가의 산문단에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주어 수어를 의미 관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분석적 문장이죠.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가의 이 문단에서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고요. 가의 산문단에 따르면 사실이냐 감정이냐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도덕 문장은 진위가 없죠. 진리 적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 가의 산문단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 도덕 문장이죠.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 개인하는 오해입니다. 2번입니다. A. 행크스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아니고요. 판단적이답니다.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이 아니고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도입니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물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이 아니고 일부로 진술될 때도입니다. 때도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용을 지닌다가 되겠죠. 3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입니다. A의 두 번째 문장에서요.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다른 말로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조건물에 포함되지 않는이 아니고요. 조건문에 포함되는 이죠. 되는 맥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뭐가 판단적 본질입니까? 표절은 나쁘다. 이게 판단적 본질이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답 5번이네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술 1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윤리학자는 1번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다른 말로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고 2번 A어는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다른 말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맞죠? 진술 2번.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 다른 말로 진위가 있다.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3번 A어는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의 이 문단에 있습니다. 행크스는요. A어하고 대립하죠.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 예를 들면 나쁨이라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진술 3번 보시면요. A의 말대로면이 숨어 있는 거네요. A의 말대로면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이것은 바로 기억, 논리학자들의 말이죠. 이에 대해 4번 A어는요. 옳다가 아닙니다. 도덕 문장은 가의 이 문단에 A어는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가 아니고요. 진리 적합성이 없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행크스는요. 옳지 않다. 내용이 같다는 것이죠. 여기 내용이 다르다가 아니고 내용이 같다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행크스와 논리학자들은 결국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기억,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 A어의 생각이죠. 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나는 문장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행크스가 말했죠. 해야 함에 기초한다.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 나의 일문단에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이요.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하면 A어가 틀리고 행크스가 맞다면 그 말이죠.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 P와 아래의 P가 행크스는 같다고 보는 것이고요. A어는 이 P와 아래의 P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입니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여기 보시면 옳다나 나쁘다는 가의 일문단에 따르면 도덕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선은 옳다하고 폭력은 나쁘다는 도덕 문장이죠. 이것은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태도입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여기 자선은 옳다가 도덕 문장이죠.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그러니까 자선 옳다면 조건문이죠. 태도에 대한 태도 그랬죠. 여기 옳다가 태도인데 이 옳다라는 태도에 대한 옳다. 이 옳다가 태도죠.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참 거짓. 그러니까 진위가 없다 이 말이죠.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나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보기 글에 따르면요. A어도 맞고요.
전권 긍정식도 맞는 거죠. A어와 전권 긍정식이 모두 맞습니다. 이 보기 글에 따르면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가의 3문단 A어의 주장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진위가 없어요. 도덕 문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물의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 보세요. 도덕 문장의 태도. 여기도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도 도덕 문장의 태도를 표현한 그게 바로 복이죠. 도덕 문장의 태도를 표현하니까 진위가 없죠. 그러니까 보기도 진위가 없고요. A어도 진위가 없으니까 상충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는 군 해야 됩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 A에 규정되는 것. 전권 긍정식이죠. 이런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 일관성이죠. 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여기에 비일관적 말 있잖아요.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3번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이걸 따지는 게 전통 윤리학이죠.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 그리고 A어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주장과 상충하는군. 그 다음에 4번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는 감정입니다.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이 바로 나의 일문단 A어죠. A어의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 이 찬성은 태도죠.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감정과 태도는 통하는 것이지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5번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 다른 말로 진위가 없다라는 주장. A어의 주장이죠. 이것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 참 거짓이 없는 거. 진위가 없다.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진위가 없다고 A어도 진위가 없다니까 상충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답 1번이 되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1번 객관적 근거를 찾는 수색하는이 아니고 근거를 모색하는이 돼야 되겠고요. 2번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답을 제시하지 2번 답입니다. 3번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장을 전파했다가 아니고 전개했다가 돼야 되겠고요. 4번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발산하는이 아니고 환기하는이 돼야 되겠고요. 5번 새로운 사고를 새로운 사고를 시작해 이렇게 되겠죠. 열어준 시작해준 답 2번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